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을 위한 전략TV 프로젝트 매니저 김마리아 리포터입니다. 가지급금의 해결안,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가지급금에 좋은 해결안이 있을까요? 네, 과연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은 개인과 달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는 경우 적격 증빙이 없는 금액은 모두 손금 불산입, 즉 비용으로 불인정, 대표님의 차용으로 간주, 언젠가는 반드시 대표님께서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정작 대표님은 가지급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실제로 인출해가지 않은 경우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첫 번째로는 신용불량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직원이 급여를 적게 신고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급여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만 신고를 했다면 나머지 150만 원만큼은 적격 증빙이 없는 지출로서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건설회사나 요식업 등에서 흔하게 발생을 하지만 그 차액만큼 대표님 개인 돈으로 급여를 줬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까요? 발생 원인 두 번째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와 비용의 지출입니다. 간혹 대표님 배우자분을 사회이사로 두고 회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데 급여는 발생이 되어 가지급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출근카드, 직원 식당 이용 내역, 법인카드 사용 지역, 사회이사라도 책상이 실제로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조사한 후 비용으로 불인정,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적격 증빙이 없는 영수증, 출처 불분명 경비, 임직원의 차용 등등입니다. 임직원의 차용은 나중에 받으면 상계 처리하면 되지만 거래처에 선물이나 접대를 하였지만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모두 가지급금. 네 번째로 법인카드의 과도한 개인 사용도 조사 대상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가상 매출에 따른 장부와 실제의 차이입니다. 또한 대외 신용도를 맞추기 위해 가상 매출을 일으킨 경우는 매출로 계상이 되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만큼 빈 차액만큼은 모두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발생 원인 다섯 번째로는 대표님이 실제로 가져다 쓰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고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셨는데 가지급금의 불이익보다는 투자해서 얻는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셔서 그러셨겠지만 이는 국세청을 매우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나 내부자의 고발, 정기 세무조사 등등에서 부각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지급금은 차후 대표님에게 받아야 할 채권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으로서 순자산 가치를 높이며 이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에서 배우셨다시피 순자산과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므로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각종 세금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각종 세금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등등이 있죠. 문제점 두 번째로는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회사의 자금을 가져가셨으니 당연히 이자를 내셔야겠죠. 그 이자를 인정이자라 하고 현재 4.6% 복리를 적용시킵니다. 가지급금 10억 원은 10년이 경과하면 이자가 약 10억 원으로 늘어 가지급금이 2배가 됩니다. 복리의 위력입니다. 또한 외부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이자의 비용을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만큼 비용으로 털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님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회사에 자금이 있었을 텐데 외부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송금 산입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죠.
세 번째는 대표님께는 상여 처리를 합니다. 법인은 수익이니까 법인세를 더 낼 테고 대표님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건보료까지 상승시킵니다. 아주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문제점 네 번째로는 대외 신용도 하락. 법인의 불이익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도 하락으로 기업의 대출금도 결정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마지막입니다.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형법에 적용되고요.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원인 불상에 적격 증빙이 없는 모든 비용, 장부상 맞지 않는 금액 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를 기회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결한 두 번째, 대표님의 급여를 인상, 배당금 등으로 차차 변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급여를 높이고 배당을 받는 것도 세금이 높아지긴 하지만 앞에서의 대표님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해결한 세 번째도 회사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표님 개인의 특허나 산업재산권 등을 갖고 계신 경우 법인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법인의 매각 후 자금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으로는 60%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좋은 대안 중에 하나죠. 해결한 네 번째로는 자사주 이익소가 감액 배당, 감자, 신자본 환원, 우선 상환주 청구 등등 다양한 대안이 있으므로 컨디션에 맞는 상황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건데요. 10년 이내 배우자끼리는 상호 6억 원씩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는 공제 한도라고 하죠. 네, 배우자분의 회사 지분이 있다면 증여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회사 지분이 없으면 대표님 지분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나중에 소각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상법에 준하는 철저한 모든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요. 자칫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저촉될 수도 있으므로 무리수를 두어서 급하게 진행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3, 4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으신다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자칫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결산 때는 매우 바쁘므로 매해 연말에 다음해 결산서의 가결산을 받아보신 후 가지급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명의 기회도 흐려질 뿐더러 기장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관리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 꼼꼼한 검토를 하지 않는 한 모두 대표님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대차대조비를 맞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생일대의 고민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프로는 언저리에서 놀지 않는다고 하네요. 멋진 대표님들 오늘도 메인의 자리에서 화이팅!